반갑습니다. TV로 떠나는 환상적인 여행, TV 여행 먼 나라 이웃 나라의 개그맨 엄영수입니다. 네, 저는 늘 엄영사 씨와 함께하는 강남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만을 거쳐서 이제 홍콩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홍콩의 두 번째 여행이 됩니다. 오늘도 홍콩 여행을 안내해 주실 아주 훌륭한 선생님 두 분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홍콩 여행이라면 우리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외치는 두 분이 계십니다. 네, 탤런트 김정훈 씨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중국 문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성훈 선생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홍콩. 오늘은 또 홍콩의 어느 곳으로 저희들을 안내해 주셔서 즐겁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은 홍콩 관광의 진수만을 골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용선제를 비롯해서 또 해양공원, 또 네. 홍콩의 요리까지 그 홍콩의 아주 보석들만 압축을 시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요 홍콩이란 곳이 워낙 작으니까요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한눈에 다 볼 것 같죠? 네.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런 예. 게 아닌가 봐요. 홍콩은 참 대단한 곳이죠, 네, 선생님? 네. 네, 그렇죠. 홍콩은 문자 그대로 아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그 정치하며 또 쇼핑과 요리로 대변되는 그것이 주는 관광의 즐거움은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홍콩은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 그런 도시요, 그런 국가요. 네, 예.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죠. 자, 그럼 빨리 출발을 해볼까요? 네, 화면 같이 보시죠. 네, 춘천 춘천 여행 여행 출발! 와, 고층 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은 홍콩의 시가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 높은 건물들 사이를 샥샥샥 지나서 우리가 도착할 곳은 과연 여기군요. 공원인가 봐요. 공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아까 보셨지만 해양공원이라는 명패가 보이셨죠? 예, 예. 이것은 홍콩의 명소인 해양공원 정문입니다. 예, 우리도 저 사람들과 함께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직접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그냥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입구부터가 좀 큰 느낌이 나죠? 예. 네, 이 동그란 케이블카는요 로프웨이라고 하는데요. 73헥타르나 되는 넓은 해양공원 안을 지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입니다. 야, 저걸 탄다고 생각만 해도요, 전 아찔해요. 좀 겁이 나죠? 네. 네, 뭐니 해도요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해양극장에서 벌어지는 물개, 또 범고래, 돌고래 쇼죠. 물개 저 재롱. 네. 너무 잘해요. 예술입니다. 예. 네. 와, 뱅글뱅글 같이 잘 도는데요. 다이빙 다이빙, 쇼까지. 단체로요. 예. 네. 저 아저씨. 어우, 아이고. 다쳤겠어요. 네? 다친 거예요? 일부러 저 그렇게 사람은 먹었대요. 일을 하는 네. 사람의 일부죠. 그죠? 쇼하는 거였어요? 네. 네, 능청을 부리면서 조련사와 함께 갖가지 묘기를 부리는 돌고래 쇼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이런 쇼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좋은 좌석을 잡으려고 아주 이른 시각부터 관람객이 몰린다고 하죠. 네. 저렇게 멋진 돌고래의 묘기를 볼 수 있다면 뭐 저는 밤새 줄이라도 서서 기다릴 것 같아요, 진짜. 네. 좀 보세요. 정말 멋있네요. 예. 아니, 그런데요. 지하철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닌 해양공원에 웬 에스컬레이터죠? 네, 이 공원이 워낙 넓어서요. 여러 가지 놀이기구나 시설물이 이르는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이용되죠. 세계에서 가장 긴 옥 외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거는 저 이렇게 가면서도 즐거움이 많겠어요. 예? 네. 데려다 주니까 전부. 글쎄 말이에요. 자, 알록달록 깃발로 지장한 배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이건 뭐 하는 배들입니까? 네, 용선제에 참가하는 배들입니다. 매년 6월이면 홍콩 전국에서 용선제라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좁다란 배 안에 노젓는 선수가 22명, 북치는 고수와 키잡이 1명을 더해 모두 24명의 선수가 젊음과 패기의 한바탕 승부를 벌이는 거죠. 네. 와, 아주 일사불란하게 정말 잘하고 있죠? 참 노를 젓는 모습이 정말 진지합니다. 네, 영국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 팀은 아주 응원이 대단한데요.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요? 그렇죠. 네. 뭐 수개월 동안 연습해야 될 거예요. 미국 팀까지 참가했네요.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인 함성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네, 와 정말 보면 멋있겠어요. 여기는 스카이 라운지 같아 보이는데요. 네, 이곳은요 쉬엔자 66이라고 하는데요. 홍콩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회전 레스토랑입니다. 75분 만에 한 바퀴를 돈다고 해요. 밥도 먹으면서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홍콩 시가지를 두루두루 다 구경하고 말이죠. 예. 멋지겠죠? 너무너무 멋집니다. 예. 네. 아유. 저도 참. 저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어느새 밤이 되었네요.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어디인가요? 자라가겠죠. 아니죠. 갈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홍콩 관광에 있어서는 요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요리를 몰아가는군요. 정말 요리들이
예, 아주 맛있게 드시고 있는데 이건 뭐 예술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예, 너무 멋있습니다. 예, 홍콩에는 레스토랑만 6천여 개가 넘고 중국 요리뿐만 아니라 모로코 요리나 베트남 요리까지 맛볼 수 있는데요. 매년 음식 축제와 함께 요리 경연대회를 열어서 이것을 관광 산업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와 너무나 아름답네요. 그 유명한 전보 레스토랑이죠, 저게요. 네, 저희가 뭐 음식을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크죠? 네. 요리를 또 관광 산업에까지 연결시키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요. 여성의 거리라 불리우는 야시장입니다.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예,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등 여성용품을 주로 파는 곳이죠. 이렇게 야시장에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말이죠. 홍콩의 밤이 참 멋질 것 같은데 아유 엄청나네요. 네, 사람들 좀 보세요. 물건하며 사람하며 밤이 아니라 꼭 대낮 같지요. 사람들 움직이는 게. 물결을 이루고 게다가요. 있습니다. 저 백열등이 켜진 포장마차에서 먹는 해산물 요리는요. 홍콩의 추억을 더욱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네. 대단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저는 그리고요, 그 홍콩 여행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용손제라는 거였어요. 네네네네. 네, 과연 용손제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선생님? 예, 기원전 3세기경에 중국 남방에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초나라의 그 충신인 구론이 있었습니다. 구론은 당시 그 부패한 정치의 한관 의미로 명나수에 몸을 던져 자살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그의 그 죽음을 슬퍼해가지고 구론의 시신이 그 물에 자살했으니까 고기들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 대신 만두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용머리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용선제가 시작된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경기가 아주 화려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말이죠.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 협동 정신이 아유, 돋보였던 것 박력이 같아요. 있던 거죠. 그리고 성대하게 열리는 모양이에요. 네. 그 용의 모습도 멋있었고. 자, 이제 저희 여행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코너가 네. 있습니다. 한껏 떠나보도록 하죠. 지구마을 지구가족. 명사주 씨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뭡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요. 다리가 4개 달린 것 중에서 책상만 빼고 다 먹고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는 비행기만 빼고 다 먹는데요. 굉장히 이 요리 문화가 발달돼 있고 네. 이제 그만큼 그 요리를 즐기는 또 뭐 요리 가짓수가 또 많고 그런 것을 이제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걸 좀 과장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네. 그렇지만 중국 요리의 맛이 어떤가 몹시 궁금해서요. 궁금하죠. 제가 중국 요리를 맛보러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 저도 살짝 껴서 네, 갈 수 있죠? 함께 가시죠. 네, 가보시죠. 你好吗?我欢迎你们. 웬 중국말이냐고요? 그건요, 제가 아주 맛있는 중국 음식을 맛보러 이곳에 왔기 때문이죠.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 관광을 할 때 말이죠. 요리가 반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또 홍콩의 요리 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직접 보신 홍콩 요리 축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香港西门子是很有名的，这每年举办一趟，这很多游客都慕名而来，这我也参加了好几次，也得过奖状。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저는 중국 음식 중에서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요리 축제에 참가하셔서 수상까지 하셨으니까요. 짜장면이나 탕수육 요리 좀 문제 없이 하시겠네요? 上海吃那个炸酱面跟那个糖醋肉不是中国菜的，是韩国人喜欢吃的中国菜，但是我也喜欢读得住。 네. 아니, 짜장면하고 탕수육이요, 중국 요리가 아니라니까 정말 놀랍죠? 그러면요, 중국 요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中国菜呢分四大种类的，就是四川、广东、上海，还有北京菜，但是每个地方都不一样，所以我们用的材料呢都不一样。香港菜来说呢，最重要的是以海鲜为主，还有就是我们最重要的是西香米米，我们做法都是炒、蒸、炖、扣。 네, 음식 종류가 참 많네요. 그럼요, 말씀하신 그 요리를 한번 직접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신 요리는요, 새우 마요네즈 튀김 요리라는 요리인데요. 먼저 새우에 전분 가루를 묻히고요.
저렇게 또 체에다 옮긴 후 살살살살살 털어서 뿌립니다. 네, 털어내요. 골고루 묻히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저 손 보이시죠? 저게 굉장히 무거운 건데요. 저걸 한 손으로 팍팍팍 해가지고요. 브로콜리를 기름과 물을 팔팔 끓인 것에 막 데치듯이 볶아요. 저렇게. 저 불길 좀 보세요. 손재주가 네, 참 굉장히 좋습니다. 뜨거운 불에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는 기름에 저 전분이 묻힌 새우를 프라이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게 뭔지 물은 아세요? 따라내고. 네, 예. 저게 바로 마요네즈인데요. 마요네즈를 저렇게 새우에다가 묻힙니다. 네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랬어요. 혼자 네. 드시니까 더 맛있죠? 그 은킹카 씨는요, 중국의 3대 요리사 중 한 분의 제자였는데요. 13살부터 요리를 시작하셨대요. 뭘 만들고 계시나 봐요. 네, 이게 바로 딤섬입니다. 딤섬이요? 예. 딤섬이랍니다. 그럼 딤섬 만드는 법을 한번 볼까요? 근데 천천히 하면 요리가 맛이 없나 보죠? 빨리 해야지 맛이 네, 없나 저거는요, 옥수수하고요, 전분을 섞어서 이렇게 만든 피에다가 네. 새우와 죽순을 섞어서 만든 그 알맹이를 넣고요. 또 하나의 딤섬은요, 돼지고기를 넣은 것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 통에다가요, 탁탁탁 넣어가지고 찌니까요, 5분 만에 글쎄 맛있는 딤섬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들도 먹는 건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건 제가 좀 느리지만. 아, 저 좀 보세요. 저렇게 화려한 식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음식 먹는 무슨 특별한 순서가 있는 건가요? 중식을 드시는 데 있어서 뭐 따로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전체, 습, 육류, 해산물류, 그리고 야채류로 입가신다는 의미로 드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식을 드시면 그 정도가 순서라면 순서겠죠. 그리고 중식 요리를 드시는 가장 큰 예의는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면서 유쾌하게 떠들면서 덜어 드시는 것이 가장 큰 예의고요. 그러면요, 우리도 즐겁게 담소하면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저거는 차를 저렇게 따라준 다음에 손으로 톡톡톡 쳤잖아요. 네. 그거는 차를 따라줘서 고맙다는 뜻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 가리비 요리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혼자 먹고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뭐 늘 그랬으니까요. 예. 저거는요, 그리고 가르파라고 하는데요. 생선을 요리한 음식인데 너무너무 맛있고 귀한 음식이래요. 생선 요리인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죠? 정말 맛있어요. 특수한 먹어도 게 되죠? 요즘이구만요. 네. 뒤집어서. 잠깐만요. 생선 요리를 뒤집는 건 좀 곤란합니다. 왜요? 홍콩에서는 네. 생선 요리를 뒤집는 것이 멀리 나간 배가 난파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식사를 하시는 중에 생선을 뒤집는 것은 큰 뭐 결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생선을 세워서 넣고 먹어야 되겠네요. 세워서 넣고 먹으면 양쪽을 다 뜯어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지요. 자, 그 뼈를요 이렇게 드러낸 후에 그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요. 이걸 뒤집지 말고. 네. 예, 예. 근데 엄영사주 씨, 예. 중국 요리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중국 요리가 뭐 많아봐야 뭐 한 2, 300가지 되겠죠.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그마치 예. 18만 가지나 된대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고정하시고요. 18만. 네, 18만 가지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못을 씹어서 먹을 수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꿔서 음식을 먹어도 다 못 먹는 그런 양이래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18만 가지. 아유. 굉장하죠. 야, 그걸 근데 그거 누가 쉬었어요, 그걸요? 기록이 안 나와 있죠? 그런 질문만 해요. 아, 우리가 길 또 빨리 떠나야 되겠습니다. 네. 18만 가지나 된다는데 우리도 빨리 부지런히 가서 또 위협을 쌓아야 되겠어요. 네, 그래야겠죠? 아, 지구촌 여행 출발! 네,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떤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될까 없이 궁금하죠? 어떤 곳입니까? 네, 이번에는요. 홍콩 옆에 있는 조그만 마카오라는 데로 여러분을 모시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마카오. 네. 아, 옛날에요. 우리 네, 동네에서요. 네. 우리 동네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멋있는 분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양복도 맛있게 입고 항상 그 정장하고 그 사람 마카오 신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별명도 그게 많았죠, 옛날에. 그 마카오가 그 마카오예요? 예, 거기 마카오입니다. 네, 마카오는 과연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입니다. 선생님? 신사들만 네. 있어요, 거긴요? 마카오는 중국의 남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북동쪽으로 64km만 가면 또 홍콩이 있습니다. 네. 중국 대륙의 그
그 광동성 중산현에 이어져 있는 그 반도 하고요. 타이파, 콜로안이라는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자, 이제 마카오는 어느 곳인지 사전 지식도 챙겼으니까요. 이제는 떠나야겠죠,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카오로 떠나시죠. 준비되셨죠? 자, 화면 보시죠. 네, 홍콩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1시간 정도를 달리면요. 포르투갈의 땅인 마카오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곳이 바로 마카오군요. 네, 마카오는 면적이 홍콩의 5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홍콩보다도 300~400년 앞서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했던 곳입니다. 지금 이곳이 포르투갈 땅이라면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95%가 중국 사람인데요. 이들은 모두 포르투갈의 시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죠. 네. 사람들의 모습 보이고 있죠? 네. 자, 이 거리는 아주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네, 이곳은 네덜란드인이 살던 곳인데요. 현재는 정부 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워낙 일찍 발달한 항구였기 때문에 마카오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곳이었죠. 또한 해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창문을 2중, 3중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조개 껍질을 붙여넣기도 했죠. 저런 조개 껍질로 장식한 집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아주 오래된 일일 텐데요. 글쎄 말입니다. 1513년 포르투갈 사람 조르제 알바레스가 마카오에 상륙한 이후 포르투갈은 300여 년간 중국과 유럽의 무역을 독점하게 되죠. 네, 이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요. 몬테 요새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의 관문 마카오를 상징적으로 지켜온 곳이죠. 1622년 네덜란드의 5차례 공격을 당당히 물려쳐낸 아주 그 요새의 벽과 대포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이곳은 선원들의 수호신인 아마 여신을 모신 곳인데요. 마카오란 이름은 아마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죠. 네. 아마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마카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돌에 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400년 전에 서양배 그림이 그려져 있죠. 400년이나 된 그림이었군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만 봐도 무역의 거점이었던 옛날의 그 영화를 우리가 네. 미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새로운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근데 이 건물은 뭘 하던 곳인가요? 네, 이 건물은요. 성 바울 성당인데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죠. 1602년에 이탈리아 수도사들이 세운 건물인데요. 1853년에 화재로 불이 타버렸어요. 어쩐지 건물이 좀 허해 보여갖고요. 제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불에 타서 요 앞부분만 남은 거로군요. 네. 그냥 앞부분만 남아있는 앙상한 모습이긴 하지만요. 이 정도만 봐도 그 옛날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상상이 가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저 정교하게, 조각하네요. 저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걸 보면 네. 대단했었겠어요 옛날에. 불타버린 게 너무 아쉽죠.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쉬움을 주니까 오히려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자, 저곳을 또 뒤로 하고 우린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죠? 네, 새로운 모습을 향해서 서서히 가져오겠습니다. 이곳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중국으로부터 아편 밀무역을 감시한 대가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처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종교적인 갈등이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6세기부터 동양 교구청을 관리하던 주교당인데요. 중국의 토속 실험과 서양의 종교가 치열하게 부딪힌 산 증거가 되는 곳이죠. 이곳에선 1년에 한 번 김덕원 신부를 위한 미사도 열립니다. 자, 새로운 건물 모습이죠. 네, 새로 지은 듯한 그런 모습의 건물. 김대건 신부의 미소를 들은다니까 더욱더 정감이 가죠? 이분 누구세요? 네, 이분도요. 순교자 중 한 분이신데요. 자비의 신부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요. 자비 신부의 유해라고 해요. 자비 신부의 유해. 이렇게 또 모셨군요. 네. 참 알차게 모셔놓은 그런 곳입니다. 자, 다른 곳으로 왔는데요. 공원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유명한 카모에스 공원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요. 카모에스의 흉상인데요. 카모에스는 포르투갈의 애국 시인이에요. 네, 카모에스. 네, 또 이곳은요. 카모에스 박물관입니다. 마카오에 포르투갈 애국 시인의 흉상이 있다는 것이 꽤나 그 의미심장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곳에는 놀랍게도 천주교 성인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는 16살에 마카오로 건너와서 신학을 공부했죠. 네, 마카오로 건너서 신학 공부를 하셨군요. 자, 자, 이번에는 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명나라 때 건축된 관음사입니다. 관음사요? 네네. 네, 이곳에는요, 18사람의 현자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지금 그림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예.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마르코 폴로가 어느새 부처가 됐군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관음사에는 1884년 청나라와 미국이 평화조약을 맺었던 테이블이 남아 있는데요. 금이 그어진 한쪽 면은 넓고 한쪽은 좁습니다. 그건 이 조약이 불평등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평등조약의 상징. 네. 또 저렇게 표시를 해놨군요. 기발한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예. 자, 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데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건 연인들의 나무죠. 옛날에 부모들이 반대로 사랑을 맺지 못한 남녀가 자살을 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이 나무가 자라났다고 해요. 아이고 저런. 네, 이 나무는 여러 줄기가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하나로 만나는데요. 그때 못 이룬 사랑을 나무로 남아 이루어내고 있는 아유, 거죠. 그렇게도 이루시니까 다행입니다. 자, 밤이 됐어요. 밤거리가 아주 화려한 것이 낮과는 또 느낌이 많이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너무 예쁘고 멋있네요. 그런데 마카오는 카지노에서 나온 세금이 국가 예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카지노의 규모가 엄청나죠. 예, 그래서요. 그 여행자들은요. 네. 마카오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요. 돈이 다 떨어지면은 네. 전당포 거기에 가서 신세들을 많이 진다고 하죠. 자, 마카오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네네. 홍콩과 상황이 아주 비슷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서로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카오는 저 반환이 안 됩니까? 예, 마카오도 홍콩처럼 1999년에 중국에 반환됩니다. 그런데 홍콩 사람들보다는 좀 심적으로 불안해 보이지 않죠? 아, 그래요? 예. 자,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남았죠? 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기다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엽서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봐주세요. 보시죠. 11월 27일에 드렸던 문제입니다. 국제나비본부와 국제적십자사 등이 있는 스위스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제네바였습니다. 해봐. 예. 11월 28일에 드렸던 문제입니다. 곰에서 이름을 딴 스위스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곰들이 찾는 나와 있네요. 정답은 베른이었습니다. 베른. 자, 11월 30일에 드렸던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자고 외쳤던 스위스의 교육자는 누구일까요? 네, 스위스의 정답은 교육자. 페스탈로치 선생님이었죠. 12월 1일에 드렸던 문제입니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스위스의 국경 도시는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였죠. 정답은 바젤이었습니다. 바젤. 네, 지금 바젤 국경탑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선생님들께서 두 장씩 장씩? 뽑아주시고 강남준 씨가 한 장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뽑아서 저한테 주시죠. 너무 많아서 뭐 너무 많이 와서요. 막 넘칩니다. 예. 속에서 손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예. 한 장만 더 뽑아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엽서를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보내주십시오. 예. 이제 과연 어느 분이 영광의 상을 타게 될까요? 네, 자, 네 분이 이미 뽑혔고요. 저는 마지막 한 분을 뽑겠습니다. 아우, 정말 안 들어. 어렵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첨된 분들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짠짜잔. 네, 첫 번째 분은요. 강원도 홍천군에서 권현주 씨 정답 베른 맞춰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금천구에서 김영란 씨 정답 페스탈로치 맞춰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한송이 어린이 정답 바젤 씨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달서구에서 이수진 어린이인 것 같죠? 네, 정답 페스탈로치 맞춰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남 광양시에서 박덕우 씨 정답 제네바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분에게는 예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여행을 안내해 주시고 또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만 또 홍콩, 마카오 네. 여행을 쭉 해봤습니다.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말이죠.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뒤지면 안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